안녕하세요, 땅콩군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타입 명시의 신텍스와 객체의 구조를 타입으로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인터페이스로 객체의 구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반환되는 함수의 타입이 객체의 구조로 명시되었는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코드를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타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겠죠?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타이핑하고요. 키워드 뒤에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getStudentDetails 함수는 학생의 디테일을 반환하는 함수이니 저는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학생, student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이름 뒤에 중괄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이름 앞에 인터페이스에 i를 따서 이름 앞에 i를 붙여주는 것을 네이밍 컨벤션, 이름 짓기 규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i를 붙이지 않는 것을 네이밍 컨벤션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괄호 안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여기 예시에서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될 프로퍼티는 아래 인라인 타입에 명시된 객체의 구조와 똑같은데요. 아래 코드를 복사하고 인터페이스 괄호 속에 그대로 붙여줄게요. 이제 student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터페이스가 코드 내에 정의되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완성된 학생 인터페이스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string이나 number처럼 이제 타입으로 명시되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아래 함수로 다시 내려가서 복잡해 보이는 객체의 구조를 지어줄게요. 그리고 대신 함수의 반환 타입을 인터페이스인 student로 반환값의 타입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코드가 조금 더 읽기 쉽지 않나요? 인터페이스를 타입으로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타입으로 가지는 값은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된 특정한 형태, 구조들을 그 값으로 갖도록 강제되는데요. 이 말은 getStudentDetails 함수의 반환값은 반드시 student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프로퍼티들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에서 return 값을 string 값으로 바꾸면 당연히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의 프로퍼티를 모두 포함한 객체를 return 값으로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세이브하면 아주 해피하게 컴파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프로퍼티 중 하나인 age 프로퍼티를 return되는 객체에서 지우고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이 실패하고 에러가 나타나는데요. 빨간 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TypeStudent에 정의된 age 프로퍼티가 반환값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age 프로퍼티가 반환값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age 프로퍼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프로퍼티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된 프로퍼티에 옵셔널 기호인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데요. 여기 예시에서 age 프로퍼티 이름 뒤에 물음표를 붙여줄게요. 이제 옵셔널 기호가 붙은 age 프로퍼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 프로퍼티가 되었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면 age 프로퍼티가 반환값에 없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컴파일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이번에는 getStudentDetails 함수 아래에 또 다른 함수를 추가해 볼게요. 새롭게 추가된 함수는 파라메터로 학생의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함수 SaveStudentDetails 함수입니다. 여기 파라메터에 방금 전 선언한 student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지정해 줄게요. 혹시 방금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 느끼셨나요? 바로 코드의 재사용입니다. 반복되는 코드를 피하는 것, 좋은 코드를 위한 노력 중 하나이죠.
만약 인터페이스가 없었다면 다시 똑같은 객체의 구조를 일일이 매개 변수 안에 타이핑했어야 했겠죠? save student details 함수의 반환 값은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타입으로 void를 명시해 둘게요. 이번에는 함수 아래에 save student details 함수를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타입의 구조에 맞춰서 아규먼트 값을 타이핑해 줄게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오브젝트를 바깥에 생성하고 오브젝트의 이름을 아규먼트로 패스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letStudent 있고 그리고 괄호 내에 아래 오브젝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함수 아래로 돌아와서 student1을 아규먼트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퍼티만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하였는데요. 사실 메소드도 인터페이스 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오브젝트, 객체 내에서 정의된 펑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소드를 인터페이스 내에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입니다. 두 가지 신텍스 모두 같은 일을 하고요. 그냥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두 가지 모두 add comment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정의하고 comment라는 이름을 가진 string value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가지고요. 그리고 string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메소드를 코멘트 아웃 해주고요. 메소드 이름 뒤에 물음표를 넣어서 옵셔널 메소드로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서 쓰일 수 있는 read-only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read-only가 붙은 인터페이스의 프로퍼티는 읽기 전용 프로퍼티로 객체가 생성될 때 할당된 프로퍼티의 값은 그 후에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student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student id 프로퍼티 앞에 read-only라고 읽기 전용 속성을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student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는 save student details 함수에서 student id 값을 바꾸는 코드를 타이핑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 student id에 빨간 줄이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를 가져가면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를 보면 student id는 read-only, 읽기 전용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새로운 할당 값이 student id에 할당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를 잠깐 봐주세요. 왼쪽 타입스크립트에서 나타난 인터페이스,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이지 않죠?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코드가 렌더링 될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할 때 인터페이스를 코드에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작성 중인 코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타입스크립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타입스크립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타입스크립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짤 때 오늘 배운 테크닉들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사용함으로써 객체에 포함된 내용과 객체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타입스크립트에서 enum을 사용하여 타입을 명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모두들 해피코딩입니다. 바이!